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에코클럽 담당자, 에코나우 조은아 대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먼저 이 에코클럽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환경 이슈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코클럽 1기로서 환경 감수성과 책임감을 함께 키우고 구조를 마련해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저희 에코클럽에서부터 그 사회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계속 제 얘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 저희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학교 이름이랑 그리고 이제 뭐 본인 이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이 클럽에 가입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바로 시작하면은 좀 그러실 수 있으니 저희 실무진 소개부터 먼저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승민 차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코나우의 이승민 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에코나우 클럽 같이 하게 됐고요. 음, 여러분이 친구들과 활동을 하면서 모르는 것들, 그리고 그 하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 것들, 네,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에코나우 클럽이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코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번 에코클럽 담당을 하게 된 조은하이고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상 승민 차장님이 이제 계속 소통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담당을 하게 돼서 저와 소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려운 점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소개를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자유롭게 하면은 또 안 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강하다 순으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생분들 먼저 해주시고, 어, 좀 이따가 스태프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나다 순으로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선민서 학생부터 우리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방금 들어와서 어떤 네. 걸 자기소개해야 네. 되는지. 이름이랑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제 음, 간단하게 뭐 어떻게 가입하게 됐는지, 클럽 어떻게 가입하게 됐는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준원고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손민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국제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개가 다 잘 맞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요, 이수지 학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NLCS 국제학교 다니고 있는 이제 11학년 이수지이고, 네. 저도 환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최지인 언니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딱 이제, 약간 관심이 가가지고 같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네. 이준열 학생도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열 학생이 지금 네. 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최지인 학생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NLCS 국제학교 다니는 12학년 최지인이라고 합니다. 12학년이 이제 한국 학교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저는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를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NLCS에서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원 학생이죠. 지원 학생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LCS 국제학교 9학년 김지연이고요.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에코나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페이 맞으실까요? 페이? 아, 페이. 페이는 네. 오늘 못 들어온다고 해서. 아, 잠시만요. 그리고, 네, 임다혜 학생 맞으실까요? 지금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다혜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은찬이. 아, 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다 어, 해주셨어서,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찬이가 안 했는데, 소개.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네, 그러면은, 네, 우리 누구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저도 NL 다니고 있는 12학년 이은찬이라고 하고요. 지인이의 홍보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것으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것으로 저희 발대식 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에코나우 궁금하시죠? 에코나우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클럽 1기 활동이 1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에코나우의 대표님이신 하지연 대표님께서 저희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렇게 대표님의 강의로 에코클럽 1기 발대식은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저희 SOS 동아시아 해양 플라스틱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는 저희 클럽 1기 활동하시는 우리 클럽 학생분들은 네,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SOS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서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에코나우 소개 승민 차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코나우 클럽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에코나우 좀 생소하고 뭐 하는 곳이지?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에코나우라는 단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코나우는 2009년 지구의 날에 출범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그리고 작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에코만 코리아에서 에코나우로 새롭게 기관명을 변경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에코나우 로고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들. 그런데 관심을 많이 안 가져줬을 것 같아요. 에코나우 로고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볼 수 있는 사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이죠. 맞아요. 전원 버튼. 우리 그 전자제품도 전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동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에코나우도 이렇게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은 바로 행동하자.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나우는 이제 기관명을 변경을 해서 유엔과 함께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 3만 명, 누적 30만 명 이상의 에코리더를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 NGO 최초로 환경도서관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환경 실천을 시민들과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는 유엔 청소년 환경총회라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의 그런 10주년 영상이에요. 유엔 환경계획, 유넵이라고 부르죠. 거기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했는데 10년간 청소년들이 직접 환경 의제를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온 여정을 담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fore, this committee has reached to a certain consensus and proposed a new proposal about the creating green jobs. Young people like you have been in the forefront of climate activism here in Korea,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Econom Korea is a partner with the UN Environment Program. Small habits give rise to the big changes of the world. As youth now, you will experience the transition throughout your education and work, and you will be a driver of this transition. Careful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on as proposed. 청소년 여러분들과 미래를 함께 해야 할 우리의 터전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UN 청소년 환경총회 10주년 70개 국가의 환경 문제 20개 국적의 세계 시민 약 3천여 명의 대표단 우리의 모습은 달랐지만 우리는 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같았습니다. 기후위기, 플라스틱, 물, 생물 다양성, 자원순환 우리가 살고 있는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진심이 오갔던 의미 있는 소통과 치열한 토론으로 얻어낸 값진 합의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함께 꿈꾸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리는 힘. 오늘 우리의 눈빛과 목소리가 지구의 위기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나도 여기 동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에코나우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과 같이 하는 영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나우는 사람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6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UN 청소년 환경총회를 비롯해서 UN 생물 다양성 포럼 그리고 자유학회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65 에코라이프 캠페인이나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같이 이런 캠페인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정책 제안을 통해서 법제도 개선에 저희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생물 다양성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자기다운 ESG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등 이런 자문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NGO 최초 저희 에코나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로 웨이스트 같은 캠페인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캠페인을 시민들과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나우는 UNEP, UN 환경계획 등과 같이 국제기구 파트너 NGO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NEP과의 MOU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리고 UN 경제사회 이사회는 특별협의 지위로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서는 정규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1% for the Planet과 같은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환경도서관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가 방배숲 환경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여기가 서초구에 있고요.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 도서관인데 꼭 안 가본 친구들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여기는 2023년 개관을 했고 이 도서관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환경특화 공공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환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선일보에 낸 기사인데요. 텀블러, 다회용기 컵, 재활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국내 최초 제로 웨이스트 도서관을 소개하는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없으니 당연히 쓰레기도 그만큼 없겠죠. 자, 2024년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텀블러 사용 같은 것을 안 하는 그런 친환경 실천 행동 등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나무 2,400그루의 10대 효과의 탄소 감축을 이뤄낸 성과도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 4대 국제 환경상을 2024년과 2025년 또 방배수 환경도서관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단체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조나 대리님께서 에코나우 클럽 주요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클럽 1기 주요 일정인데요. 저희 10월에는 사전 활동으로 바이나우를 시청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소감문 제출을 하나씩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보면서, 우리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소감을 또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또 많은 것을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리 사전 활동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발대식은 오늘 저희 클럽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미션 공유와 함께 또 앞으로 어떤 또 실천들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내년 4월에는 중간 공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쇼츠 또 콘테스트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활동을 또 이렇게 확산시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년 저희 5월에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성과 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학생분들 전체 참여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또 활동들을 진행했는지, 그래서 사례를 좀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년간 1기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혹시 사전에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는데, 안내문을 좀 확인해 주셨을까요? 좀 안내문에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풀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저희 활동 주제 다들 확인하셨을까요, 여러분? 활동 주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FMB 산업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제안 및 캠페인 활동인데요. 이거를 사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에코나우의 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저희 에코나우는 저희 다 3D 영화 아시죠? 3D 영화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3D 영화 볼 때를 못 끼죠? 저희가 3D 안경을 또 같이 끼죠. 근데 이 3D 안경이 혹시 일회용인 거 알고 계셨었나요? 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저도 되게 많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3D 안경이 사회 문제인 거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 또 보면은 즉석밥 용기가 또 재활용이 되지 않는 용기였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이렇게 사회에서 좀 문제로 떠오르는 것들을 저희가 좀 심각성을 갖고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나우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좀 더 완화시키고 좀 이 사회에 대한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극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극장을 대상으로 대책 촉구를 해서 이제 SNS나 언론에 좀 많이 알려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햇반 용기가 나와 있죠. 다들 보면은 이제 그런 즉석밥 같은 경우는 좀 햇반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그래서 이제 해당 기업에 좀 재활용 가능 소재를 개발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별도 수거 시스템을 저희가 촉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또 그렇게 벌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를 좀 알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상되시나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피엔딩이었고요. CGV 같은 경우에는 여기 또 보이시면 아시다시피 일회용품 재고를 사용 후 재활용해서 업체에 전량 좀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일회용 3D 안경에서 다회용 3D 안경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뱀 같은 직석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서 저희가 자원순환 모델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에코나우에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만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에코나우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사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사회 문제들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사회 문제를 또 발견하고 이거를 어떻게 또 행동으로 옮기고 어떻게 또 실천을 할지 저는 되게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 클럽 일기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와 그리고 또 행동과 해결로 이어지게끔 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네, 이어서 저희 에코나우 대표님이시죠. 저희 대표님 하지연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저희 세상을 바꾸는 습관이라는 강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나오실 때 박수로 좀 나오실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오케이. 그러면 잘 보이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이제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들면은 하기 싫잖아요. 그쵸? 좀 즐겁게, 재미있게, 뭔가 우리가 즐겁게 했는데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그렇게 활동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에코나우 클럽 멤버들하고는 근데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우리가 또 곧 있으면은 방콕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쵸? 물론 100%다 만나진 않지만 여러분들 멤버들하고 같이 만날 건데, 우리가 그 연간 계획 조금 전에 발표했던 내용들도 이번에 만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조금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사 스케줄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나서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까 그 이진열 친구도 그 학교에서 지금 에코나우 클럽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학교별로 이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름이 하지원이에요. 그 연예인 하지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고요. 환경을 하는 하지원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에코나우의 대표인데 이 에코나우는 제가 16년 전에 창립을 했어요. 2007년도에 제가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처음 참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190여 개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되게 이상했어요. 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까? 근데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의 일을 이제 맡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아직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머리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는 행동을 일으키는 힘은 지식이 아니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코 나우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기관이고요. 저는 보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유럽 연합의 EU의 기후행동 친선 대사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아까 유엔 청소년전총회 영상 보셨는데 거기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뭐 이화여대 의과대학에서 또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환경 전공인데 의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환경이 건강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도 환경과 건강이란 과목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거는 제가 올해 훈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훈장 받고 처음 만나는 젊은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이 기후변화를 누가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에코 액션이 어떤 게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후라는 안경 끼면 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 안경이 아니라 기후나 에코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누가? 음. 나는 뭐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에코나우 클럽 멤버들이 이 해결을 위한 키를 쥐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얘가 어느 나라 포도일 것 같아요? 포도가 가장 유명한 나라가 프랑스죠. 프랑스는 포도가 너무나 많이 나서 와인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해요. 이게 지금 프랑스의 4월 달의 포도의 모습이거든요. 프랑스 4월은 한 26도 정도의 굉장히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이렇게 포도가 아주 싱싱하게 잘 무르익어서 이걸로 아주 고가의 이제 와인들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4월 달에 따뜻한 봄이어야 되는데 이때 영하 14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가 80%가 다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마이너스 14도 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기온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뭐 이렇게 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농부들도 굉장히 힘들 거고, 이걸 가지고 산업을 해야 되는 와인 회사들도 굉장히 힘들고, 이걸 사서 먹어야 되는 우리 소비자들도 너무나 비싸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제가 프랑스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과값도 포도값도 또 배추값도 뭐 모든 농산물이 굉장히 가격이 오른 게 다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올해예요, 올해.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엄청난 산불이 났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의 3배가 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이 산불 난 게 산불로 끝인 게 아니라 도시로 내려왔죠. 그래서 뭐 엄청 유명한 연예인들 집들도 다 많이 탔다라는 아마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산을 비롯한 도시까지 손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3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안동에 또 엄청난 불이 났죠. 이때는 여의도 면적의 166배의 산이 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데, 이 두 사건이 과거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 옛날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다른 거는 엄청 오래 타고 꺼지지가 않고 굉장히 이게 확산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시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에만 불이 나서 산만 타고 꺼졌는데 지금은 이게 마을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불의 형세가 너무나 세지면서 마을 인근까지 다 불타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올해 안동에서만 30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망 문제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 산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에 막 타. 진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산불이 나는데 산불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담배꽁초라 그랬는데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검정 색깔 종이에 이렇게 돋보기 돼서 이렇게 태웠던 거 그런 실험 했었죠. 그때 누가 불 붙였나요? 불을 안 붙여도 검정 종이가 탔단 말이에요. 지금 산이 그래요. 산이 너무 말라가지고 마른 장작처럼 돼 있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면은 거기에 의해서 그냥 나뭇잎이나 이런 게 타버리는 거예요. 불싯돌이 막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 불씨가 붙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닥불 같은 거 피울 때 마른 장작을 넣잖아요. 그러면 잘 타잖아요. 근데 산이 전체 말라 있어요. 너무 수분이 없고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서 말라 있고 또 우리가 생수를 엄청 먹잖아요. 생수는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 퍼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엄청 마르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총체적으로 산불을 내는 굉장히 큰 위험 요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바로 한두 달 전이죠. 강릉에 너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니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 가뭄이 들어서 지금 위에 보이는 얘가 오봉저수지인데 강릉은 우리가 팔당댐에서 물을 가다 먹잖아요. 서울에서는. 강릉은 이 오봉저수지에서 물을 가져다 먹는데 이 저수지 바닥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펑펑 쏟아졌는데 지금은 수도꼭지 열 수도 없고 물이 아예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 또 변기에 내릴 물도 없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소방수들은 사실은 불을 날 때 끄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에 있는 그 물탱크를 가지고 와서 강릉 시민들이 그 물을 마시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고, 이건 또 여름에, 완전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강릉은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룻밤새 마을이 초토화가 돼서 우리 집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기후변화가 무서운 건 뭐냐면, 1년 동안 올 비가 하루 만에 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온다든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나눠서 한꺼번에 내리거나 이런 문제 생기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재난이 되는 거죠. 생명도 위협하고 완전 재산도 전부 다 없어지는 그런 위협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왜 발생해요? 이 기후변화라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기상이변이 오고 우리한테 이렇게 큰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원인이 뭐죠?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응, 얘기해봐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행동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 많아졌죠? 어떤 물질이? 온실가스. 그렇죠. 온실가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구상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끝내주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산업혁명이고 맞아요. 산업혁명 때부터예요. 산업혁명 때부터 우리가 석유를 쓰고 석탄을 쓰고 가스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거죠.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5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정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죠? 그 재생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하기를 일단 달성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화석연료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쓰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CO2를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전 사람들이 애초에 그냥 에너지를 더 적게 쓰면, 어, 에너, 화석 연료로 만들 때 쓰는,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 것 같아요. 전기세를 올린다든지 해서 에너지 음, 사용 자체를 또 줄인다.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뭘 전환시키려고 해도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으면 전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집 다 없애고 거기다가 태양광 깔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사용하는 양 자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줄이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산업에서 또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면서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도 못 줄이고 써야 되는 에너지는 또 엄청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은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총체적으로 고민할 게 되게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요. 뭐 음료수를 마셔요. 그러면은 이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공장에 도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지만 또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병이 페트병이 필요하잖아요. 이 페트병을 만드는데도 석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석유가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자체도 전부 다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전기를 줄이는 것만이 에너지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한 걸 제가 연도별로 한번 그래프를 모아봤거든요. 그런데 어, 계속 쭉 올라가다가 2020년, 21년에 이렇게 좀 줄었어요. 3.5% 정도가. 어떻게 이렇게 줄었을까요? 이때. 이때가 지금 2020년도, 21년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을까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량도 집에만 있으니까 오히려 줄 수도 있고, 그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줄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야, 진짜 이제 에이스, 에이스. 맞아요. 진짜 사람들의 행동이 줄면서 이게 확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포스코가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너무 포항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포스코가 다 물에 잠겨서 공장에 돌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산업에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게 철강하고 시멘트하고 화학 산업이거든요. 화학 산업은 석유라든지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철강 회사인 포스코가 물에 잠긴 거죠. 공장이 안 돌았어요. 그래서 코로나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제약된 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다 플러스 산업이 또 멈춰선 거가 온실가스 감축인 거죠.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온실가스를 많이 쓰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알아야 어떻게 줄일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건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제조업이 제일 많이 쓰죠. 사실 우리가 엄청 뭘 많이 사요. 응? 필요 없는데도 어디다든지 몰라서 또 사기도 하고, 1 플러스 1이어서 사기도 하고, 또 그냥 예뻐서 사기도 하고, 순간 우울해서 사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서 사기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되게 사야 될 이유들이 많은데, 이게 다 제조업을 이제, 어, 일으키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설명할 때 전기로 뭐든지 그 전원을 눌러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너무나 많이 쓰죠. 그래서 에코나우는 이제 전기 대신에 에코를 눌러라. 그 얘기는 전기 쓰지 마.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에코를 누르세요. 이런 건데 전기 사용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주목해야 될 게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 사냥해서 밥 먹는 분 있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은 농업도 수산업도 수산업도 다 양식을 해요. 양식을 누군가가 기르는 거죠. 이 누군가가 기를 때는 엄청난 시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물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르는 것만 우리가 정말 이 길러지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기 위해서 기르는 건데 우리가 먹는 것만 진짜 먹을 만큼만 사고 절대 음식물 쓰레기만 안 남겨도 엄청 온실가스량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국가라면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이 음식이라고 할 정도예요. 아마 학교에서도 버려지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학교에서도 좀 미리 음식을 딱 먹을 만큼 예측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 학교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이렇게 매점이나 아니면은 자판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도 이제 기숙학교에 있었는데 거기는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자판기에 엄청 몸에 나쁜 것만 팔아. 보면은 뭐 컵라면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음료수도 우유 이런 건 없고 다 몸에 나쁜 거 핫식스 막 이런 것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도 나쁘고 또 그거를 먹으니까 음식 급식을 잘 안 먹게 되고 막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엄청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구에도 나쁘고 내 건강에도 나쁜 일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먹고 싶어요 하기 때문에 또 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어떤 학교 내의 규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동수단이라는 냉난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이라고 잘 아시죠? 다보스 포럼에서는 매년 그 10가지의 인간을 위협하는 10가지의 리스크를 발표해요. 이 10가지 리스크의 과거에는 환경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 환경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경제학자들이 요즘은 10가지 리스크에 1, 2, 3, 4위가 다 환경이고 10위까지 전체 50%가 환경인데 임팩트로 본다 그러면은 1, 2, 3, 4위가 다 환경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우리를 위협한 리스크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읽으면 또 기억에 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 극단적 기후현상,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붕괴, 지구 지구 시스템 시스템 붕괴 변화. 좋아, 읽어주세요. 자연, 자원, 구조. 구조, 환경오염. 아마 여러분들이 극단적 기후 현상을 제가 앞에서 보여준 것들이었고 생물 다양성 생태계 붕괴가 코로나가 오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즘 꿀벌이 없어지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물 자연에서 먹는 것도 없지만 약도 역시 다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오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또 지구의 시스템 붕괴 변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 자원이 부족한 거는 뭐 다 캐서 쓰고 있잖아요. 물까지도. 환경오염은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뭐 화학물질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리스크의 대부분이 환경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되게 이게 좀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우리 해결할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 중요한 또 희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IPCC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PCC라는 거는 전 세계의 기상기후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패널인데
여기에서는 5년마다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예요. 왜냐? 가장 훌륭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지구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가 이거는 뭐 가짜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다 증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막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알듯이 이건 전 세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는 건데 이 IPCC에서 이야기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기후변화는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과거에는 그냥 기술 개발을 해야 돼, 과학을 해결할 수 있어에 좀 치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최근 발표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제일 마지막에 줄을 보세요. 2050년까지 40에서 70%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어.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올해 저희가 에코나우 클럽을 발족한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술 개발이 돼도 예를 들면 우리 집 냉장고가 옛날에는 다 5등급이었거든요. 지금은 냉장고 다 1등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1등급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다는 거거든? 그러면 5등급에서 1등급만큼의 이 갭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우리 집에서 줄었어야 돼요.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 줄었을까? 우리 집 냉장고는 더 커졌고, 김치 냉장고도 생겼고, 와인 냉장고도 생겼고, 다 커지고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전기 요금도 조금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매하는 곳에서는 이거 전기요금 조금 내니까 또 사세요.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리 기술을 개발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면 우리가 그 행동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술 개발만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의사결정해야 돼. 그래야지만 온실가스를 4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어. 근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2050년까지 사람의 행동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결과이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실험을 한 논문이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킨 다음에 이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행동을 하잖아요. 또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에 가서 뭐 진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또는 학생일 때 행동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양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태양광을 설치해서 엄청 느린 것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정치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면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요게 작년에가 엄청 더웠어요. 작년이 제일 무더운 여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가지고 춥고 한쪽은 너무 추우니까는 난방용품을 많이 써가지고
한여름에 난방용품까지 부티나게 팔렸다는 기사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게,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실컷 먹고 약한 알로 뚝딱 다이어트가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면은 정말 감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감축할,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것인가, 플라스틱을 더 조금 쓰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가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플라스틱 관련된 영상인데, A world without plastics is hard to imagine. They're in our clothes, cars, magazines, furniture, cosmetics and electronics. And in things you wouldn't expect, like tea bags, chewing gum, and even some sun creams. So how did we get here? To a world full of plastic. Prehistoric animal and plant life is to thank for modern plastics? Well, kind of. Over millions of years, and under immense geological pressure, these ancient flora and fauna decompose to form fossil fuels. And fossil fuels are made up of hydrocarbons. In the 19th century, when society was running out of animals to make stuff out of, scientists discovered that hydrocarbons could be used to create plastic. Sometimes they got it wrong. But once they got it right, they got it very right. Now, plastic helps save lives and protect us from disease. It takes us places we've never been before. It can hold incredible weight, or be so thin it's invisible. To the naked eye, at least. But more than all that, as consumers, plastic turned our lives upside down. They can be made any shape, texture, or colour. Attractive, bright, and convenient. Convenient for everyone on the planet. Great for everything. So durable, dependable, and virtually indestruc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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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discarded all over the planet. Nearly all plastic ever made that's not been incinerated or broken back down into its chemical constituents is still with us, either whole or in tiny pieces. So what now? 플라스틱이 지금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플라스틱 없이 살기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그쵸? 교각 같은 거, 플라스틱 없이 막 텔레비전을 다 돌로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매일 버리는 사람 있어요? 안 버리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버리는 플라스틱은 어떤 거죠? 일회용 플라스틱이죠. 지금 플라스틱이 엄청 문제가 되는 거는 일회용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빨리 필요하지 않은 거, 대체가 가능한 건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일회용 플라스틱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빨리 되겠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에 있는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려면 1000년에서 100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일회용 플라스틱은 어떤 건 한 달 안에, 어떤 건 1년 안에 걸려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오염이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2위, 3위예요. 엄청나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까? 왜 많을 것 같아요? 왜 많을까요?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을까요? 다른 나라에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가 엄청 많고 그 중에서도 무슨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을까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엄청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미국보다 많아.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 플라스틱 사용량이요.
이게 지금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 텔레비전은 매일 안 버리잖아요. 책상 매일 안 버리잖아요. 매일 버리는 플라스틱이 제일 많다는 거지. 그거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제일 많다는 거죠.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처럼 과일, 무슨 포장 이런 게 다 막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없어. 다 쌓아놓고 야채도 파는데 우리는 굉장히 포장도 굉장히 과하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회용 배달 용기도 엄청 많고요. 그쵸? 포장재도 너무 많아요. 전체 포장재 중에 식품 포장재가 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거는 추석 때 하루에 스티로폼이 버려진 걸 찍은 거예요. 이 스티로폼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부서지니까 미세 플라스틱도 금방 되겠죠. 그 다음에 옷도 엄청 큰 문제예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옷은 1,000억 벌이 만들어진대요. 1,000억 벌. 그래서 70%가 쓰레기로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옷이 대부분 플라스틱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응?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막 못 사는 나라에는 소가 이 옷을 먹고 있더라고요. 품 대신. 이렇게 지금 심각한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1년간 사용한 플라스틱 사용량이 생수만 모았을 때 지구를 14바퀴 돈다는 거예요. 지구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죠. 이 생수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완전히 그 지하수를 퍼올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 안 좋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병을 만들려면 담겨 있는 병을 만들려면 안에 있는 물의 30배의 물이 필요해요. 그 생수 한 병 먹으면 몇 병 물 마신 꼴이에요? 31병의 물을 마신 꼴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여기 우측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재활용이 되는 율은 몇 %예요? 9%밖에 안 돼. 9%. 나머지는 다 소화되거나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장들도 많지만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 처리하는 공장 들어온다는 사람 다 뒤돌고 반대하잖아요. 다 반대하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만큼의 공장이 없어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10배 이상 우리가 쓰고 있어. 버리고 있어. 그래서 감량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엄청 이제 더러운 쓰레기의 상징으로 변기를 이제 그려놓은 건데 나하고 사람하고 변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 쓰레기가 다 바다로 가는데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야. 같이 골로 가는 거야. 이 메시지 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먹는다 그래요. 근데 어디서 제일 많이 먹냐? 소금이나 공기는 신경 쓸 거 없고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생수를 제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사실 돈 쓰고 바보짓 하는 게 이거예요. 발암 물질을 막 먹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은.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생수만 안 마셔도 플라스틱 병에 있는 음료수만 안 마셔도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에코나우에서 했던 일들을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큰 플라스틱이 햇빛과 바람을 맞아서 막 계속 잘게 부서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만드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 그게 치약에 들어있는 알갱이, 얼굴 스크럽하는 이런 마사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유럽에서 다 못 쓰게 전 세계에 못 쓰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면 항기 캡슐이라고 불리는 섬유유연제예요. 섬유유연제가 조그마한 알갱이 안에 향기를 담아서 있는데 그게 1차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코나우에서는 이거를 국회랑 같이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섬유유연제의 1차 플라스틱을 없애는 걸 성공했어요.
그래서 LG생건이 제일 먼저 미세 플라스틱의 핸드캡슐을 우리는 뺐다. 아우라라는 제품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이제 우리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에코나우가 한 활동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햇반 용기 얘기했는데 이거는 1년에 약 7억 개 햇반이 만들어져요. 7억 개가. 엄청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 플라스틱하고 섞이면 또 그 플라스틱 재활용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 온오프라인 별도 배출하는 시스템을 CJ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3D 안경 캠페인 한 것도 들으셨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활동 중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막 조화 많이 보셨죠? 3단 조화, 응? 결혼식장이나 또 사망했을 때의 장례식장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완전히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 색깔을 내는 게 화학물질이에요. 여기에 납, 뭐, 또 비소, 엄청 몸에 나쁜 화학물질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 얘는 다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쓰는 이런 운동도 하고 있어요. 마지막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죠. 이 안경은 뭐냐면 기후라는 안경, 에코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달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세요. 여기에 요 마크 뭘까? 요 마크? 삼각형 요 마크. 재활용 마크죠. 재활용 가능한. 네. 여러분, 이 재활용, 리사이클 마크거든요. 요 마크는 결국은 이걸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해서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마크예요. 요거는 1982년도랑 2010년도랑 날짜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또 사지 말고 있는 거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사용과 재활용 중에 뭐가 더 환경에 좋을까요? 재사용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사용이 100배, 1000배 좋아요. 100배, 1000배. 왜냐하면 재활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끄트 동안 모아가지고 얘를 재활용하려면 엄청 뜨거운 물로 화학물질로 소독을 해야 돼요. 그 물도 엄청 많이 들고 화학물질 많이 쓰겠지. 그다음 얘를 열을 가지고 녹여야 돼요. 실로 뽑아야 돼요. 얘를 뭘 만들어야 돼요. 재활용은 무조건 엄청난 물과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보다는 무조건 재사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재활용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다 분리배출만 하는 거지. 사실은 분리배출해야 되지만 재활용은 환경에 여전히 안 좋다. 그래서 재사용을 강조하는 포스터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사람이 태어나고 어린이가 되고 또 여러분처럼 좀 더 커나가고 결국 어른이 돼서 결국 죽잖아요. 그쵸? 너무 슬프지만 이 생애 주기가 있어요. 안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품도 똑같아요. 제품도 처음에 탄생을 하고 그게 나한테까지 오려면 유통 과정을 거치고 판매가 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과정을 거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환경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제품이 생산될 때 원료가 들겠죠.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요. 이 원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 사용할까? 또 생산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물이 들겠죠. 기계가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쓸까? 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이 탄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 걔가 판매되는 데까지는 나한테 올려 그러면 버스를 타든 트럭을 타든 뭐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뭔가를 통해서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때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연료를 주입해 제가 움직일 거잖아요. 그리고 판매를 하죠.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든 슈퍼에서 판매를 하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든 이 판매하기 위해서도 건물을 지어야 되고 불을 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을 해요.
내가 사용할 때도 뭐 씻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전기를 꽂아야 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겠죠. 물도 들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버려야 돼요. 이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폐기를 하고 이 폐기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이 전생해주기 생각을 별로 못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에코나우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생애주를 보는 에코라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이 안경을 써야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이 아니야. 생산되는 과정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버려지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더 조금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 엄청난 임팩트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경을 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마 이 안경을 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몇 명 되지 않을 거예요. 청소년 중에서. 다 박사들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박사야. 이것만 알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에코나우 클럽에서 해야 될 여러 활동들 중에서 정책과 법을 바꾸는 것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플라스틱 포장지 필요 없는데 이미 되어서 나와.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디자인을 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냐면 이게 가칭 에코 디자인법인데 처음부터 원료를 조금 쓰도록 우리가 기획을 하자. 디자인 처음 할 때부터. 그래서 원료도 조금 쓰고 제작 생산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조금 쓰고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조금 쓰고 내가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조금 쓰고 제품을 조금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사서 오래 쓰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제품이 자꾸 수리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에어팟이라든지 수리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를 못 갈아끼잖아요. 이런 걸 처음부터 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자주 오래 쓰면 버려지는 게 되게 조금일 거잖아. 그쵸? 오래 쓰게 하고, 수리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한 내가 안 쓰더라도 그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게 하자. 버려지는 폐기물을 최소한 시키자라는 게 이 결국 순환경제이고, 이 순환경제에 맞게끔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에코 디자인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활동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할까? 아까 그런 그 제품의 생애 중에 대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 자체에서 플라스틱 자체를 일단 어떻게 하면 조금 쓰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게 하는 게 있고 회사한테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회사한테 요구를 막 하는데 시민들이 싫어해. 아, 포장 더 해줘. 튼튼하게. 이러면은 회사가 소비자가 원하니까 우리 하는 거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막 뭔가를 알리는 캠페인도 해야 되고, 그거를 또 동참하게 기업들도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나가려고 하고, 또한 그거와 관련된 법까지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하면 인간은 마지막 0.2초 동안 지구의 천연자원 3분의 1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읽어봐요. 네, 시작. 읽었지?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0.2초가 언제부터 지금까지일까요?
언제부터 지금까지일까?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맞아, 맞아. 진짜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우리?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우리가 지구에 있는 자원 3분의 1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잖아. 우리 몸도 우리가 적당히 잘 먹으면은 다 순환돼서 흡수하고 나쁜 건 찌꺼기를 배출하고 다 순환되잖아요. 너무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 엄청 아프지. 지구가 그래요. 지구가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이런 기후변화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지구가 지금 힘들어. 그래서 지금처럼 살아가려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거의 한 2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일 위에 한국인처럼 살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3.3개가 필요하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엄청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제일 꽁찌야. 지금 미세먼지도 대기오염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꽁치고요. 플라스틱 사용량도 지금 제일 많고요.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것도 지금 제일 많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알려주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좀 몰라. 환경 수업을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겠지만 아예 우리 환경 수업을 안 하고 선생님 나도 여기까지 컸거든요. 제대로 몰라. 그리고 그냥 마음껏 쓰세요. 우리 부자예요. 이것만 좀 외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바이나우 다 보셨죠? 영화. 넷플릭스 바이나우에 보면은 아마 제일 임팩트가 큰 기후행동을 안 사는 거구나. 느끼셨을 거예요. 전기 한 번 끄고 이런 거 아니야. 안 사는 거. 물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제품의 세 개주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느끼셨을 거고, 가장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시작은 우리의 소비와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BBC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거는 마이크 키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마이크 키고. 네, 마이크 키고 한번, 자, 시작. 어제와 똑같이 똑같이 살면서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정신병 초기 초기 증세이다. 증세이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거는 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건데 결국은 인간이 이걸 우리가 줄이지 않고 이런 CO2를 흡수할 수 있는 건 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무 1년에 1000그루씩 심어야 되는데 심을 수 있어요? 못 심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바꾸면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탄소 발자국을 줄여서. 그래서 결국 우리 에코나우 클럽 여러분들이 지구에 숨을 쉬게 하는 이런 나무를 매일매일 한 그루씩 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서 이 얘기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 제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SOS 시 오브 솔루션에 가는 방콕에서의 또 여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거기서 3박을 같이 하잖아요. 3박 5일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한 거에 좀 더 깊이를 더해서 같이 토론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진짜 우리가 이왕 일할 거 진짜 임팩트 나서 막 기사도 막 신문에도 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뜨거운 밤을, 뜨거운 낮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것으로 일기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클럽 1기반 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시면 SOS 또 관련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중지하고 우리 인사하면서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화이팅 한번 주면서 한번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할까? 지금 우리 오늘 만나서 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미연을 안녕하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음악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SOS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럽 분들은 나가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